안녕하세요. 겨울이 불쑥 우리 곁에 다가와 온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명진의 행복 이야기 9번째 내용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실천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있잖아. 요즘 나 한 모임에서 따당하고 있다? 뭐라고? 누가? 네가? 내가. 웃기고 있네. 도대체 무슨 모임인데? 농담이지? 웃기지? 생각 못 해봤는데 진짜야? 뭐랄까, 은따? 어색해서 웃긴다, 야. 서로 내색하지 않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따 분위기는 뭐랄까 사람을 묘하게 만들면서 기분 나쁘지만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모임에서 의문나는 질문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서로에 대한 비교,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에 맞는 상황 대처로 서로 얘기하기보다 구성원들이 눈치 보며 감정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간과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최근 한 가지 예로 일주일 전 모임 날짜와 장소 등 간단한 내용이 안내되었지만 최종 준비해야 될 내용이 내일 모임인데 오후가 되어도 공유되지 않아 기다림 끝에 한 오후 5시경 톡을 남깁니다. 내일이 모임인데 이것저것 준비해서 가면 되나요?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건지, 단체로 준비하는 선물은 뭘로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공유 좀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 건가요? 대답은 뭔가 하나를 결정 못해서 공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톡 올림과 동시에 바로 결정. 그리고 그 다음날 모임 당일 만나기 2시간 전 뭔가를 따로 준비하라는 내용이 톡방에 올라옵니다. 바쁜 일정으로 밖에서 받은 문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제 준비물에 대해 따로 물어볼 때 신경 좀 쓰지라는 생각과 함께 짜증이 살짝 밀려오지만 대충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만 모르고 있는 건지, 눈치만 보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앞에서는 좋아요. 이런 모습은 모임의 특성상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앞서 내용처럼 궁금해서 질문을 하거나 공유 요청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 나쁜 X가 되는 거죠. 가까운 지인이 그런 모임 왜 하냐고 하며 너 혹시 안 봐도 비디오이긴 한데 뒷담화에 동참한 적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랑 얘기 안 하는 거야. 바른생활 어린이? 겉으로는 웃지만 다들 싫어해. 인간미 없다고. 따 당할만 하다. 뒷담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건 그렇고 모임에서 의견 낼 수도 있고 뭔가 규칙이 불합리하거나 공유가 안 될 때 얘기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거 아니야? 회비 내고 단체 생활하는데 공유하지 않는 것도
난 이해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니, 아무 생각 없거나, 의견 없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의견 나눔과 조율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안건에 무조건 예스? 좋아요? 그것만 해야 하는 모임이라면, 아이고,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하는 모임 같은데 사람들이 좀 미성숙해 보인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탈퇴해. 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더 씁쓸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앞뒤가 다른 모습이 눈에 보여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공유만 해줘도 되는 간단한 일을 어쩜 이리도 혼란스럽게 하는 건지 누군가 그러더군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임의 임원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해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하지 뭐 하면서 웃으며 넘기는 아줌마 특유의 얼렁뚱땅이 주변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며. 그래서 본인은 답답한 거 없이 성격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의견 내는 사람은 딴지 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그 멍충아. 상대하지 마. 맞는 얘기인 듯 하기도 해서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래도 모임의 성격상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관계라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억지로 어색한 관계가 아닌 편안한 관계를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모두가 편한 결론을 미련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려 합니다. 사람이 좋은 것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 처리는 다르건만 모든 상황에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데 어쩌면 제가 모임의 눈높이를 너무 높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눈높이를 못 맞춘 저의 잘못이 제일 크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간디를 찾아 먼 길을 아들과 함께 걸어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설탕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제 얘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해 주시면 끊겠다는군요. 간디는 잠시 소년을 바라보더니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어머니는 간디에게 간청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는 다시 소년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더는 간청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야속했지만 보름 뒤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설탕을 먹지 않겠노라 약속한 아들을 보며 고마운 뜻을 거듭 전하던 어머니는 궁금한 것이 생각나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름 전에 찾아뵈었을 때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신 건가요? 간디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보름 전에도 설탕을 자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끊어야 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존경, 이 두 단어가 될 것입니다. 부모, 교사, 학생, 리더 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주변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대한 주변의 소리를 듣고 아니, 정 안 되면 듣는 신음이라도 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갈 때 불만의 소리가 조금은 이해의 소리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실천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명진의 행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좋아요, 알람, 구독 잊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